자, 이제 수익 방식 3방식 마지막인데, 자, 여러분 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영 조사를 보면 투자론이 가장 어려워요. 수식이 제일 많아서 그런지. 그럼 두 번째 어려운 단원이 이제 평가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의 3방식. 용어가 상당히 어렵죠. 그다음 세 번째 어려운 게 또 금융. 이 세 개의 단원이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 해요. 조사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운 단원에서 반 이상 맞추면요, 점수가 고득점으로 갑니다. 근데 우선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용어부터. 그래서 항상 용어, 우선 문제 푸는 건 나중에 용어의 귀가 익어야 돼요, 우선. 자, 수익 방식 개념인데, 자, 수익 방식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수익 방식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수익 분석법인데, 자, 이 수익 분석법에서 구한 우리가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수익 임대료 또는 수익 임료라고 하는데, 자, 27회 시험에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입니까? 출제를 했어요. 정답은 수익 분석법이 정답. 27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자, 26회 시험 또 이쪽에서 개념을 물었죠. 26회 시험은 자, 대상 물건으로부터, 자, 보면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인하. 인하는 뭐죠? 또는이란 말이죠. 인하는 또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이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뭐다? 할인하여. 그때 26회는 할인 네모시였거든요. 그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물었어요. 뭐다? 할인인데, 환원은 뭘로 환원? 환원은 환원 이율로 환원. 환원 이율로 환원하고, 할인은 뭘로? 할인율로 할인해요. 할인율로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한다? 수익 가액이다. 대상 물건의 가액이 수익 가액. 근데 이걸 구하는 것은 우리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고, 계산 문제는 어느 걸 출제해요? 이걸 출제를 해요. 계산 문제는. 수익 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가 13회, 15회 추가 시험, 24회, 작년 또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작년에 이걸 출제 계산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묻는 거는 우리가 16회 시험.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묻는 것은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관로 안에 들어갈 게 뭐냐? 자, 그런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 안정적이면은, 환원 이율이 높으면 수익 가액은 뭐다? 환원 이율, 수익률이 높으면요, 부동산 가격은 낮아져요. 반대로 환원 이율이 낮으면 수익 가액은 높아지는데, 이때 수익 가액과 환원 이율은 서로 반대로 변동하는 역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익 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가 뭐죠? 순수익.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줄인 말. 순영업소득이 순수익이고, 또 환원이율. 환원이율 또는 할인율. 환원율 또는 할인율. 또 수익 가액을 구하는 환원 방법.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수익 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 그럼 올해 시험은 작년에는 요걸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이게 중요하다. 환원 이율 쪽이 올해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순수익은 우리 여러분 투자론에서 순수익을 계산할 때 항상 연간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1년 단위.
연간 단위로 구한다. 산정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익은 이 대상 부동산에 귀속이 되는 적정한 수익이 순수익인데, 자,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은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수익에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 비용을 빼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순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순수익의 성격을 보면은, 순수익의 성격을 보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를 뭐라고 하죠? 나머지를 잔여라고 하잖아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나머지가 잔여인데, 잔여 수익의 성격인데, 여러분 저번 주에 잔여란 말만 뜨면은 뭐와 관련있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있어요. 그리고 또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니까 또 무슨 수익? 미래 수익의 성격인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인데, 그러면 기대되는 순수익은 또 예측이 가능해야 구할 수 있어요.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의 성격은 잔여 수익이면서 우리는 기대되는 미래 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이걸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출제는 계속 이걸로 출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 전부 3번 다 출제를 할 때는 요 수식을 다 이용을 했어요. 자, 투자론에서 이미 배운 거 복습합니다. 자,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하죠? 가능 총소득. 자, 여기다가 뭐를 빼주죠?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충당금을 공제하고, 상기 수익, 주차료 수입과 같은 기타 소득, 영업 외 수입을 더해주면은 우리는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 총소득이 나오죠. 자, 유효 총소득에서 요거는 뭐죠?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죠. 이제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건물 유지하는 비용 빼야겠죠. 비용을 또 지출을 해야 돼요. 그 비용이 바로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뭐가 나오냐면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나와요. 순영업소득.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해서 요 수식에 뭐 해주면 돼? 대입시켜주고, 환원이율 작년에 5% 나왔나요? 작년에 몇 프로 나왔다고? 9% 나왔는가요? 그럼 0.09 들어가서 계산하면 나와요.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투자론에서 배운 거죠. 요걸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계산 문제는 안 낼 것이고, 올해는 요 뭐죠? 환원 이율, 요쪽이 중요해요. 올해 시험. 자, 그럼 두 번째 환원 이율로 갑니다. 413페이지 맨 밑에. 자, 환원 이율. 환원 이율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죠. 자, 부동산 가격 10억 원, 순수익 1억 원 하면 얼마? 10억 원, 1억 원이 몇 프로? 100을 곱해주면 10%. 10%는 결국은 수익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부동산에 뭐를 나타내냐면은 수익성. 부동산의 이 수익성을 나타내는 수익률의 일종이야. 환원율은 수익률의 일종이면서 사전 수익률, 기대 수익률의 성격을 가져요. 자, 그래서 환원이율은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자, 이건 부천 지역, 광명 지역, 수원 지역, 서울 지역 수익률 다르죠. 예?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또 품질과 등급, 품등에 따라